자, 이번 시간에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ISO, OSI. 요 ISO를 이렇게 그대로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접으면 OSI죠. 보통 이제 영어 단어에서 이렇게 좌우 대칭인 단어를 보통 펠린드럼이라고 하는데 이 펠린드럼처럼 만들었습니다. ISO는 세계 표준화 기구고요. OSI는 개방된 시스템들의 인터페이스라는 뜻입니다. 오픈 시스템 인터페이스고. 그래서 7계층은 이 세계 표준화 기구에서 그 네트워크에 관해서 아주 낮은 레벨, 그러니까 전기 전자적인 레벨, 하드웨어적인 레벨부터 맨 위에 있는 레벨,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웹브라우저 레벨까지 이게 계층을 7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7개의 계층마다 저기 통신을 하기 위한 규약을 만들었는데 모델을 그게 바로 ISO OSI 7 레이어 모델 7계층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OSI의 약자가 나와 있죠. Open Systems Interconnection, 인터페이스 또는 뭐 인터커넥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개방된 시스템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7계층, 또 인터페이스하는 7계층이라고 되어 있고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만들었습니다. 7계층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컴퓨터가 그냥 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케이블로. 그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는 거가 단순한 게 아니라 이 컴퓨터 내부에 보시면 그 실제로 선에 흘러갈 때 이제 전기전자적인 신호가 흘러가지만 그 전기전자적인 신호가 흘러가기 전까지 이런 표준화된 7개의 계층을 거친다는 거죠. 맨 위에 사람이 있고요. 맨 밑에 전선이 있습니다. 케이블이. 그래서 사람이 컴퓨터를 통해서 자, 응용계층, 어떤 데이터를 보낼 때 응용계층을 거치고 그 밑에 표현계층을 거치고 세션계층을 거치고 그 다음에 전송계층을 거친다. 여기까지를 응용 프로토콜이라고 불렀고요.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응용 프로토콜이고 이제 밑에 가시면 네트워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물리 계층 이 세 개는 데이터 흐름 프로토콜이라서 보통 하드웨어 계층, 여기에는 소프트웨어 계층, 하드웨어 계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응용 계층을 거쳐서 표현 계층 거쳐서 세션, 전송,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물리 계층을 거쳐서 이쪽으로 가죠. 자, 여기는 전기 전자적인 시그널이 흘러가고요. 물리적인 케이블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와서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위로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와서 응용 계층 와서 이쪽에 있는 사람이나 서버하고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위에 있는 응용 프로토콜은 이렇게 엄밀히 뭐 7개로 나눠져 있다기보다는 어떤 경우는 이제 합해져 있습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합해서 이거 전체를 다 그냥 응용 계층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밑에 계층들은 주로 엄격하게 나눠져 있죠. 네트워크 계층도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링크 물리 계층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하여튼 7개는 나뉠 수 있는 최대한의 계층이 7개고요.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것에 따라서 이런 7개 계층 중에서 어떤 것들은 합해져서 뭐 6개, 5개, 4개로 구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모범적인 7개의 계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바닥에 있는 게 물리 계층이죠. 피지컬 레이어입니다. 물리적 계층. 자, 이건 실제 이제 노드 장비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 전기적이고 물리적인 세부 사항들을 이렇게 쭉 정의를 해놨습니다. 전송 매체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뭐 광케이블이냐 아니면 트위스트 페어냐에 따라서 전송하는 속도도 다르고 동기화하는 방법도 다르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드웨어에 의해서 지원받도록 되어 있고요. 당연히 여기에서 다루어지는 전송되는 정보의 기본 단위는 비트 단위입니다. 물리적으로. 자, 데이터 링크 계층은 피지컬 레이어보다 윗 계층입니다. 2계층인데 물리 계층이 가다 보면은 오류가 생기죠. 어떤 데이터가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잡음이 생기거나 이제 그런 거가 생기기 때문에 이 두 개 사이에 이제 케이블로 연결할 때 두 케이블 연결된 두 개의 사이, 두 개라는 게 이제 노드하고 노드죠. 노드 대 노드의 물리적 전달에 있어서 오류가 생기면 그 오류를 찾아내고 때에 따라서는 재전송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오류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는 비트 단위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비트를 묶어서 대개는 이제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하거든요. 프레임 단위로 그 안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검색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보내기도 하고 이건 노드와 노드 사이, 이웃한 노드들 사이에 벌어지는 이제 데이터 프로토콜이 바로 데이터 링크다. 이름이 데이터 링크라고 되어 있죠. 데이터. 주고받는
두 노드 사이의 데이터 사이에 분실이 벌어지지 않도록, 데이터가 변형이 생겨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필요하면 데이터를 재전송하도록 노드와 노드 사이에 직접 연결된 부분들을 해준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비트 단위로 움직이는 거가 물리적 계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 링크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오면 네트워크 계층이라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은 이제 두 이웃한 노드 사이라기보다는 출발 지점부터 도착 지점까지 노드 사이,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노드를 경로로 거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 링크 계층과 물리 계층은 이웃한 두 개의 노드 사이만 이야기하지만 이 네트워크 계층은 이제 출발점부터 도착 지점까지 뭐 이렇게 중간에 노드를 끼고 하는 경우를 이제 주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출발점부터 도착 지점까지 송신 측에서부터 수신 측까지 가야 될 것이냐, 이걸 이제 라우팅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경로 배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라우팅을 담당해 주는 게 네트워크 계층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계층의 라우팅이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이전에는 멀티 홉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런 것처럼 한 홉을 이렇게 건너가죠. 그 한 홉 건너갈 때는 밑에 있는 이제 위에 있는 데이터 링크나 물리 계층을 거쳐가는 거고요. 네트워크 계층은 이제 여러 노드를 거쳐서 경로 배정을 해줄 때 관여하는 규약이 네트워크 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밑에서는 물리 계층에서는 비트 단위로 전송하는 거를 관여한다고 그러면 데이터 링크는 프레임 단위고요. 네트워크에서는 패킷이라는 단위를 가지고 데이터 전송에서 기본 단위를 삼습니다. 훨씬 더 밑에 있는 것보다는 좀 더 고급 형태의 덩어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가 가다 보면은 어느 부분이 이게 몰릴 수가 있죠. 패킷들이 막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컨제스천, 혼잡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혼잡이 벌어지면 그걸 감지해서 데이터 패킷을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경로를 바꿔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라우팅이라고 크게 보면 이야기하고요. 이 네트워크 계층보다 위에 있는 게 이제 전송 계층인데, 이 전송 계층에서는 보통 네트워크의 품질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서비스 품질, QoS라고 그래서 Quality of Service. 서비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돈을 많이 내는 네트워크 사용자한테는 빨리 배정을, 우선 급하게 배정을 해주고요. 돈을 조금 내는 네트워크 사용자들은 조금 기다려도 기다리게끔 해줘야 되죠. 그런 이제 서비스 품질에 관한 요구가 전송 계층에 의해서 내려오면 이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이제 그거를 반영해서 라우팅 해줄 때 이 패킷은 라우팅을 해줄 때 빨리 해줘야겠다. 그 우선순위를 높여줘야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송 계층이 요구하는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능적, 절차적 수단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네트워크 계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전송 계층은 앞서서 네트워크 계층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 4계층이고요. 송신과 수신 측 사이에 직접 연결하는 그 양끝단 통신. 그 중간에 실제적으로 많은 노드를 거치지만 하여튼 A가 B로 보낸다고 그럴 때 A에서 B로 가는 데이터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네트워크, 책임을 지는 네트워크 계층이 전송 계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책임지고 가는 도중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뭐 서비스 품질을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서비스 품질과 상관없이 네트워크가 효과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네트워크 계층의 도움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달할 전체 메시지에 대해서 되게 이제 프로세스 대 프로세스의 전달을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신뢰성이라는 이야기 나와요. 신뢰성.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가 사라진다든지 아니면 뭐 망가진다든지 뭐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보내려고 하는 데이터가 끝까지 다 갈 수 있도록 책임을 져주는 부분이 이 전송 계층이다. 그러니까 트랜스포트를 하기 위한 책임을 궁극적으로 지고 있는 게 바로 전송 계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송 계층 위에 있는 게 어플리케이션들이잖아요. 그 위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보내지, 이 네트워크상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보내지, 이런 거를 고민하지 않도록 그 고민을 모조리 맡아서 해주는 게 바로 전송 계층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달에 있어서 이게 유효한 데이터가 갔나, 이게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쓰나 안 쓰나, 이런 상위 계층들이 그런 고민을 하지 않도록 마지막 그 최상단에서 해주는 게 바로 이 전송 계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밑에 있는 피지컬한 부분부터 위에 있는 요 사계층까지는 운영체제 안에서 얘를 접근할 때는 주로 시스템 콜 형태로,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이제 관리자의 권한을 가지고 그 밑에 있는 것을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접근을 하고, 접근된 것은 이제 위로 올려오는 거죠. 시스템 콜해서 콜한 다음에 나오는 결과들을 위의 계층들이 전달하고요. 그 4계층 위에 있는 게 이제 5, 6, 7계층인데 이 경우는 주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로 이제 사용자 프로그램, 운영체제가 아닌 사용자 프로그램에 의해서 주로 다뤄지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사용자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성된다고 하는 응용 계층 중에서 세션 계층입니다. 5계층, 세션. 자, 세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쓸 겁니다. 세션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 특히 통신 같은 거 할 때 시작부터 끝까지의 한 영역을 세션이라고 합니다. 스타팅 포인트부터 이제 엔딩 포인트까지. 그래서 양 끝단의 응용 프로세스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된 것을 이제 세션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프로그램을 시작시키면 그 프로그램이 이제 준비 시작한 다음에 무슨 작업을 하고 어느 시간이 끝나면 딱 끝나죠. 그럼 보통 이제 세션을 형성해서 프로세스를 한 다음에 세션을 종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통신도 마찬가지죠. A 노드에서 B 노드까지 어떤 이제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그 데이터를 보내는 그 작업에 있어서 맨 처음에 세션이 형성이 됩니다. 두 노드 사이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에 세션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데이터가 쭉 전송되는 과정 가운데 문제 생기는 것 관리도 하면서 끝나게 되면 이제 끝나는 것까지 담당하는 게 바로 세션 계층이다. 그래서 해당 세션의 생성, 접속을 어떻게 할지 접속에 관한 설정, 그 다음에 관리, 종료를 담당하는 계층이 세션 계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개의 세션이 형성되면 그 세션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밑에 계층이 뭔가요?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 네트워크 계층 이렇게 내려가죠. 그래서 특히 바로 밑에가 전송 계층인데 하나의 세션이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 밑에 여러 개의 전송 계층들을 불러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걸 다중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토큰이라는 걸 사용해서 밑에 있는 부분들 세션이 어떻게 됐는지 사용자하고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사용자하고 대화한다는 이야기는 여기 5에서 7계층은 사용자 프로그램으로 작성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션 계층 이상부터는 세션 계층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사용자가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직접 설정해서 대화를 하면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션이 진행하는 도중에 에러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세션이 끝나죠. 세션이 끝나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부터 세션을 또 형성해서 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전송 에러가 발생하면 이제 그 중간에 보통 이제 동기화하는 지점들 여러 개 두거든요. 그래서 동기화하는 지점들 어디까지가 에러가 났는지를 봐서 그 이미 심어놓은 그 적당한 동기 지점부터 이전까지 잘 됐던 것은 무시하고 그 이후부터 재전송을 할 수 있도록 세션을 재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위로 올라갈까요? 프레젠테이션, 표현이라고 그랬죠. 어떤 표현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데이터를 보내는데 중간에 얘를 좀 데이터를 줄이기 위해서 압축을 해서 보냈어요. 그렇죠.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암호화를 해서 보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을 해주는 부분이 바로 표현 계층이다. 통신 양 끝단에 전송되는 데이터의 의미를 이게 무슨 뜻이지? 데이터 받아보는 중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형태로 되어 있는 거지? 이거는 암호화된 거구나. 이거는 압축된 거구나. 하는 이제 그런 규칙의 신텍스거든요. 그런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규칙, 신텍스를 제공해 주는 게 바로 표현 계층이다. 만약에 뭐 압축이나 암호화나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이런 통신에서 6계층은 이렇게 생략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내려올 때 다른 형태로 표현을 바꿔서 전송하고 싶을 때 그럼 받는 쪽에서도 받은 데이터의 표현을 다시 오리지널 데이터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표현 계층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맨 꼭대기에 있는 게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제7계층입니다. 사람하고 직접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최고 계층이고요. 때에 따라서는 사람이 아니라 뭐 다른 프로그램일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뭐 웹브라우저, 뭐 파일 전송,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여기에 속해 있고요. 사람이 이제 이런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응용 프로그램 자체가 이 응용 프로그램 레이어를 형성을 해서 이 네트워크에 개입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응용 프로그램이 이제 여기 보시면 응용 프로그램이 응용 프로그램 계층의 기능을 수행하긴 하지만 응용 계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뭐냐면 응용 계층이라는 것 자체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이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토콜을 불러서 사용하거나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 응용 프로그램 자체가 네트워크의 그 7계층 역할을 대체할 수 없다. 뭐 이런 네트워크 프로토콜과 어플리케이션은 별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OSI 7레이어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7개 송신 호스트, 송신 측 노드, 수신 측 노드 이렇게 따로따로 7개가 그려져 있는데요. 자, 원래 사람이 보내려고 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서부터 각각의 계층에서 필요한 그 프로토콜 정보들 앞에다 이렇게 붙입니다. 프로토콜 정보. 뭐 표현 계층 같으면 어떤가요? 어떤 암호를 썼다 뭐 이런 약속 같은 거 붙여주겠죠. 그런 부분들. 자, 세션, 그다음에 전송, 네트워크, 그다음에 데이터.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되는 거죠. 내려가서 이 앞쪽에 뭔가 이렇게 추가된 형태로 되고 이게 이제 위로 올라올 때는 거꾸로 보통 딥캡이라고 하는데 모자를 벗는다고 그러는데 앞에 걸 하나씩 벗으면서 위로 올라오면 원래의 데이터를 이제 복귀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헤더라고 합니다. 헤더 정보. 자, 데이터가 송신 측에서 수신 측으로 갈 때 중간에 많은 노드들을 경유하게 돼요. 그 노드들은 전송되는 데이터가 사실 필요하지 않죠. 단지 전달만 해주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있는 노드들은 주로 OSI 7레이어 가운데서 밑에 물리적 하드웨어적 레벨이라고 하는 1, 2, 3계층만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무슨 라우터를 통해서 간다든지 그러면 라우터는 사실은 이런 네트워크 계층까지만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거기에 뭐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응용 계층, 표현 계층, 세션 계층은 사실 필요하지 않죠. 특히 이제 전송 계층까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송 계층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사용자 어플리케이션과 굉장히 민감한 거고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통신하는 데 필요한 프로토콜은 네트워크 계층까지만 있으면 이게 이제 주로 라우팅에 쓰인다고 그랬죠. 라우팅. 그래서 송신 호스트 7레이어, 수신 호스트 7레이어 중간에 라우팅 해주는 중계 노드들은 다 3계층까지만 프로토콜을 가지고 네트워크가 운영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3계층의 표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물리계층부터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전송, 세션, 표현, 응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전송되는 데이터 단위가 자, 복습입니다. 물리계층에서는 비트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에서는 프레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패킷이라고 그랬고, 패킷보다 이제 상위의 개념이 이 전송 계층은 크게 TCP와 UDP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TCP와 UDP. 두 개의 종류로 다시 구분이 되는데, 이 TCP는, 이게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신뢰성 이야기를 했잖아요. 전송에 있어서 신뢰성. 중간에 데이터가 사라지면 데이터를 다시 보낼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보내는 측과 받는 측이 다 정확히 이 데이터가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TCP인데 이 TCP에서 주로 다룬 데이터 단위가 세그먼트라는 거고요. UDP는 뭐냐면 보낼 때는 뭐 다 보내요. 다 보내지만 이게 중간에 가면서 막 사라질 수 있잖아요. 사라져도 개의치 않고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UDP는 좀 신뢰성이 없는 전송이죠. 하지만 빨리 보낼 수 있다는 프로토콜도 단순하기 때문에 빨리 보낼 수 있다는 그리고 주로 되게 이제 브로드캐스팅 여러 사람들한테 쫙 뿌릴 때 그런 경우에 많이 쓰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데이터그램이라는 데이터 단위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 사용되는 프로토콜 보시면 여기 맨 밑에는 물리적인 거죠. RS232, RS449 여러분들 그 컴퓨터에 맨 처음에 장치 볼 때 뒤에 포트 하면서 RS232 포트 이렇게 이야기죠. 이게 이제 물리적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로 올라가면 이제 이더넷, 뭐 PPP, HDLC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 네트워크 계층에 올라가면 IP, RIP, ARP, ICMP 뭐 이런 거 부분들은 다 구체적으로 다루기에는 조금 내용이 벅차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데이터 통신과 네트워크 때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송 계층은 앞서 이야기했죠. TCP와 UDP. 그 다음에 세션 계층에 가면 NetBIOS, 그 다음에 Secure Shell이라고 하는데 SSH. 표현 계층에는 이제 요 데이터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뭐 영상 그 화상 이미지 같은 경우는 JPG, 동영상 같은 경우는 MPEG, 뭐 AFP, PAP.
응용 계층은 실제 웹을 쓸 때 사람이 직접적으로 접하는 통신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접속하는 어플리케이션 레벨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같으면 HTTP, 그 다음에 파일 전송은 FTP, 그 다음에 이메일은 SMTP라고 하거든요. 스몰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SMTP. 그 다음에 인터넷 주소를 이렇게 확인하는 걸 도메인 네임 서비스라고 하는데 DNS. 이런 것들이 다 응용 계층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는 이제 뒤에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지만 많은 네트워크 장비들이 있는데 허브하고 리피터는 1계층을 지원해주는 네트워크 장비고요. 브릿지하고 스위치는 2계층, 라우트는 3계층, 그리고 이제 WAN에서 이야기했죠. 원거리 통신망에서 랜과 랜을 중간에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보통 게이트웨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인터넷 하는데 인터넷도 엄밀히 따지면 네트워크 중에 하나예요. 네트워크 중에 하나인데 이전에는 인터넷 말고도 빈넷, 피도넷 많은 네트워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이 거의 세계를 통일시켰습니다. 자, OSI 7 레이어는 7개의 계층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인터넷에서 쓰고 있는 것은 보통 TCP/IP라는 걸 쓰고 있거든요. 이 TCP/IP를 주로 여기 보면 트랜스포트와 네트워크 계층에서 트랜스포트 계층에서는 TCP를,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IP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걔만 쓰는 게 아니라 걔와 딸려 있는 다른 프로토콜들이 이제 세트로 해서 되는데, 그리고 위에 있는 요 세 개의 레이어는 그냥 어플리케이션으로 레이어를 하나 묶어버렸고요. 밑에 있는 피지컬, 물리하고 데이터 링크도 역시 네트워크 억세스라고 해서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개의 계층으로 분류되지만 앞에 있는 OSI 7 레이어하고도 이렇게 매핑이 되죠. 1938년에 미 국방부에서 표준으로 채택을 해서 지금 인터넷의 이제 기본 형태가 이 TCP/IP 모델을 갖고 있는 인터넷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네트워크 공부한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자세히 하지 않고요. 이거는 간단하게 한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자, 보시면은 트랜스포트 계열에서 인터넷은 주로 TCP를 쓰긴 하지만 UDP도 씁니다. 이게 이제 앞서 이야기했지만 유저 데이터 다이어그램 이런 데 많이 쓰이고요. IP 계층에는 IP뿐만이 아니라 그 ARP, RARP, 이게 이제 R은 리버스인데요. 요거에 반대되는 프로토콜이죠. 그 다음에 ICMP, IGMP, OSPF, RSVP 이런 프로토콜들이 세트로 들어와 있고, 밑에 이제 네트워크 억세스 보면 PPP, 그 다음에 이더넷, 그 다음에 무선넷 이런 것이 들어와 있고, 전송 계층의 위쪽에 올라가면 UDP를 사용하는 게 이게 SNMP, 보통 뉴스 서비스인데 뉴스라든지, 그 다음에 도메인 네임을 조회하는 DNS, 그 다음에 원격지 접속하는 RTP 이런 거고요. TCP를 사용하는 보다 정확한 신뢰성 있는 통신을 하려면 이제 BGP, FTP, HTTP, SMTP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이 두 노드 사이에 연결할 때 처음에 연결할 때 쓰는 방법이 이제 주로 전송 계층에서 쓰는 부분이 TCP와 IP 사이에 이 3웨이 핸드쉐이킹이라는 걸 씁니다. 핸드쉐이크라는 게 악수죠, 악수. 3웨이라는 게 세 방향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클라이언트 사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긴 서버 사이트고 서버에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싶어요. 연결해서 홈페이지도 가져오고 이렇게 하고 싶으면 처음에 연결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죠. 그래서 싱크를 보냅니다. 싱크라는 신호를 이 TCP 이 컨트롤 블럭이라서 TCP 안에 넣어서 이렇게 쫙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서버 측에서 이 싱크를 받는 순간에 어크날리지를 보내줍니다. 이 싱크 갈 때 이제 고유 번호가 가는데 그 번호에 관한 어크날리지를 쫙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도 그 어크날리지 플러스 또 자신의 싱크가 이렇게 오거든요. 요 2번의 싱크가 오죠. 그러면 그 2번이 보내준 이 수신자 측 서버 측의 싱크가 보내준 그 싱크의 번호에 따라서 다시 어크날리지를 보내줍니다. 이게 3번이죠. 싱크, 그 다음에 어크날리지 싱크, 다시 어크날리지. 그러면 이제부터 통신이 연결돼서 자기들끼리 통신하게 되는 거죠. 자, 해킹 공격 가운데서 이런 게 있습니다. 싱크 플러딩이라는 게 있어요. 싱크 플러딩. 자, 이 싱크를 보내고 나면 이게 이제 홈페이지 서버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 옛날에 청와대 홈페이지가 해킹당한 적이 있었는데, 자, 해커들이 싱크를 보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청와대 홈페이지는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싱크를 보낸 측에다가 싱크 어크날러지를 보내죠. 그런데 이쪽에서 어크날러지를 안 보내는 거예요. 안 보내고 또 뭘 해요? 다시 싱크를 보냅니다. 그럼 이쪽에서 다시 어떻게 해요? 싱크 어크날러지를 또 보내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또 어크날러지를 안 보냅니다. 그런 거를 이 싱크를 이쪽에서 이제 루프를 돌려서 계속 반복해서 1000개, 2000개, 10,000개, 10만 개를 계속 보내면 서버는 계속 일반 사용자가 홈페이지를 접근한다고 생각해서 연결을 계속 제공하는 거죠. 싱크 10만 개에 대해서 싱크 어크날러지 10만 개를 발송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고약하게도 어크날러지를 안 보내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홈페이지 서버가 죽죠. 죽어버립니다. 자, 이게 싱크 플러딩, 홍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도스 공격 또 내지는 디도스 공격이라고 부르고 나중에 보안 측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터넷을 해제할 때는 4-way 핸드쉐이킹을 사용합니다. 이쪽이 이제 처음에 통신을 해제하고 싶어 하는 쪽, 이니시에이터, 이쪽이 이제 받는 쪽인데 보시면 fin이라는 게 있죠. 맞춰야겠다, finish. 알았다, acknowledge. 그렇죠? 그러면서 이쪽도 나도 그러면 마치겠다, finish, acknowledge. 이렇게 4번 왔다 갔다 하면 인터넷에서는 연결이 해제가 됩니다.